이봉의 독서여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서여행의 이봉입니다. 책은 미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읽는 한 권의 책이 미래를 결정하고, 책은 지식을 낳고 지식은 꿈을 키웁니다. 독서는 생각을 기르고 안목을 넓히는 지혜의 원천입니다. 과거와 소통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책 한 권의 무게는 가볍지만 그 안에 든 지혜 가치는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독서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바라보는 기본 입장은 즐거움입니다. 깊고 넓게 이해한 다음 떠나는 여행이 즐겁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이봉의 독서여행. 오늘은 김성태조 데이톨로지라는 책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나훈아의 머나먼 고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쪽 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 사랑한 부모 형제 이 몸을 기다려 천리타향 낯선 거리 헤매는 발길 한 잔술의 서름을 타서 마셔도 마음은 고향 하늘을 달려갑니다. 천리타향 낯선 거리 헤매는 발길 한 잔술의 서름을 타서 마셔도 마음은 고향 하늘을 바야흐로 데이터 시대입니다. 데이터는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원유로 불립니다. 데이터 산업은 물론 조직과 개인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같은 기술이 신세계를 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는 동안 디지털 기술에 힘입어서 비대면 환경이 더욱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면은 마트에 가지 않고도 물건을 사고 웬만한 금융거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고 화상회의를 하고 재택근무를 합니다. 편리해서 좋지만 이 변화의 의미를 생각하기도 전에 너무 빨리 바뀌는 일상에 불안해질 때도 많습니다. 최근 무인 결제기를 설치한 매장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작동 방법을 몰라 쩔쩔매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로 세대나 계층 사이에 정보 격차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디지털 기술에서 소외될수록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새로운 기술을 따라잡기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미래학자들은 기계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특이점이 곧 온다고 말합니다. 뉴스에서는 완벽한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할 것이라고 보도합니다. 동시에 어쩌면 인간이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예측들 속에서 우리는 지나친 기대와 두려움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잘못 파악해서 훗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도 있을 듯합니다. 노래 한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수희의 애모입니다.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세월의 강 넘어 우리 사랑은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얼만큼 살아야 그대를 잊을 수 있나.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설 수 없는 사람아.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가.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여자. 그리고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남자요.
그리고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남자요 당신은 나의 남자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날 데이터 시대를 정확히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것을 데이톨로지라고 부르려 합니다. 데이톨로지는 데이터와 노지의 합성어입니다. 보통 학문을 칭할 때 사회학, 심리학, 생물학처럼 뒤에 노지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 대한 이론을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방법론은 어떤 객관적인 현상을 관찰하고 나아가 그 현상의 이치나 원칙을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에도 현상과 본질을 함께 파악하는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나는 데이터를 과학과 인문학으로 성찰하고 그 두 학문의 접점에서 다시 양쪽을 바라보며 이해의 폭을 넓히려 했습니다. 사회적 발전을 두고 세상을 과학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지만 전제론적으로 가치가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가령 인공지능에 인간의 감정이 실릴 수 있을지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간을 구별하는 기준을 감정이라고 하는데 감정은 각자의 자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자아는 인문학의 영역입니다. 기술이 발달한 만큼 우리는 다시 인문학을 붙잡고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여기서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을 들으면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온이 불타는 거리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 언젠가 만났던 너와 나 지금은 무엇을 할까 생각에 잠기면 하염없이 그날이 그리워지네 불타는 눈동자 목마른 그 입술 별들도 잠이 들고 이대로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 황홀한 그 한마디 지금도 늦지 않았어 내 곁에 돌아온다면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네온이 불타는 거리 가로등 불빛 아래서 기약 없이 헤어진 너와 나 지금은 어디 있을까 추억에 잠기면 하염없이 내 마음 외로워지네 불타는 눈동자 목마른 그 입술 별들도 잠이 들고 이대로 영원히
곁에 돌아온다면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빅데이터가 시대의 화두가 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빅데이터는 2011년 맥켄지가 발행한 동명의 보고서로 처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다보스 세계포럼은 빅데이터, 빅임팩트라는 슬로건의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빅데이터는 미래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꼽히며 고도의 컴퓨터 정보처리 기술과 결합하여 디지털 신문명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빅데이터 특징을 3V로 정의합니다. 용량, 볼륨, 다양성, 베어리어티, 속도, 벨로시티를 뜻합니다. 여기에 네 번째로 가치를 더해 4V라고 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문자로 기록을 남긴 이후 지난 5천년 동안 인류의 모든 데이터 가운데 약 90% 이상이 2015년 이후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정보통신 분야 컨설팅 기업인 IDC는 지난 2016년 하루에 생성되는 평균 데이터가 약 440억 기가바이트였는데 2025년 들어서면 10배가 넘는 4630억 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루 단위의 이 수치를 1년 단위로 계산하면 약 170제타바이트가 됩니다. 데이터의 증가 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을 때 초기 이용자가 5천만 명에 이르는 데 걸린 시간은 라디오가 38년, TV는 13년, 인터넷은 4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현재 소셜미디어의 이용자 증가세는 기존 미디어와 비교하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처리하는 기술이 개인과 기업 모두의 경쟁력이 된 지금 실시간 생성되는 엄청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소방차의 그녀에게 전해주고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너에게 전해줘 내가 후회한다고 그녀에게 전해줘 기다리고 있다고 우린 손목을 잡은 일도 없고 약속한 일도 없지만 난 알아 그게 사랑인 것을 그대 멀리 떠나려고 할 적에 찾지 못한 내가 바보야 그녀에게 전해줘 내가
너에게 전해주고 잊지 말아 달라고. 우리 서로가 헤어지기 싫어. 울어본 일은 없지만 난 알아 이게 슬픔인 것을. 그대 눈에 눈물 고여 흐르면 내가 가서 달래주리라. 그녀에게 전해주고 내가 여기 있다고. 난 알아 이게 슬픔인 것을. 그대 눈에 눈물 고여 흐르면 내가 가서 달래주리라. 그녀에게 전해주고 내가 여기 있다고. 알고리즘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방법, 명령어들의 집합입니다. 수학과 컴퓨터, 과학, 언어학 또는 관련 분야에서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 도출된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를 의미하기도 하며 인공지능이 등장한 최근에는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보통 컴퓨터 프로그램을 떠올리지만은 알고리즘 자체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을 남긴 유클리드는 저명한 수학적 공리, 즉 미래의 비율, 그리고 3차원 기하학적 공간의 개념으로 자연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원론에서 자신이 창한 유클리드 호재법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는 두 개의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공식인데 기록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알고리즘입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알고리즘의 개념은 1920년대부터 컴퓨터부터 연산기술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자리를 잡습니다. 영국의 수학자이자 암호학자인 앨런 튜닝은 현대 컴퓨터 과학을 정립한 인물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군의 애니그마 암호를 해독하여 연합국의 승리에 공헌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입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네.
2021년 10월 26일 페이스북은 17년 만에 회사명을 메타버스로 변경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미디어의 흐름이 소셜미디어에서 메타버스로 옮겨가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합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한 인터뷰에서 메타버스의 전망에 대해 무척 큰 주제다. 메타버스는 많은 기업, 즉 산업 전반에 걸친 비전입니다. 모바일, 인터넷의 후계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메타버스를 시공간을 쉽게 초월해 멀리 있는 사람과 만나고 새롭고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다음 단계라고 말합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메타버스의 가치는 존재감이라는 단어로 정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타버스는 존재감을 느끼는 플랫폼입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현재 함께 있다고 느끼는 존재감은 소설 테크놀로지의 궁극적인 꿈입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융합기술,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네트워킹, AI, 블록체인, 가상화폐 등 디지털 기술에 거의 범용적으로 사용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통합적인 기술계로 보았습니다. 2021년 10월에 열린 한 메타버스 관련 포럼에서 메타버스 신산업에 투자를 시작한 롯데정보통신의 노준영 대표는 메타버스는 서비스와 기술의 오케스트라이고 인간이 화성보다 먼저 살아야 할 가상융합의 세상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메타버스는 우리가 우주라는 공간에 나가기 전에 먼저 살아갈 세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남진의 우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맺지 못한 인연이란 생각을 말자 마음의 다짐을 바꿔도 받아 한 100번 달랬지만 어쩔 수 없네 잊으려 해도 잊지 못할 그대 모습 그려볼 때 밤비는 끝없이 소리 없이 내 마음 들창가에 흘러내린다 맺지 못할 사랑이란 생각을 말자 아쉬운 미련만 남고 또 남아 잊으려 했었지만 잊을 길 없네 빗줄기 속에 추억 실어 그대 이름 불러볼 때 밤비는 끝없이 하염없이 마음의 슬픔처럼 흘러내린다
오랫동안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의 인문학적 연구를 해온 나로서는 그 선한 영향력에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는 특이점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몇 미래학자들이 구체적인 연도를 명시하며 금방 올 것을 예측하거나 일부 언론이 AI가 미래 사회를 책임져 줄 듯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하기 전에 먼저 인간 중심적인 패러다임에서 현재의 AI 기술 진화 과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 인간을 위한 AI가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선 과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뇌과학적 의미로 바꾸면 너의 뇌를 알라처럼 들립니다. 생각하고 의식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모든 정보 처리 과정이 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뇌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무의식이나 의식, 감정, 지능적 활동과 같은 정신세계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고 인공지능에 적응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정신의 작동 메커니즘은 존재하지만 실체가 불분명하기에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정형화된 데이터를 위주로 학습해온 것입니다. 갈 길이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이라면 오늘의 나는 미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사는 것도 새로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느냐가 미래의 나를 조금씩 디자인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래를 맞이하고 만들어갈 것인가? 이는 오늘 내가 준비하고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못하고 사람은 책을 읽지 않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책이라고 하면 대개 고전을 들먹이고 고전은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온갖 비평을 이겨내고 살아남아서 널리 애독되는 시대를 초월한 걸작을 말합니다. 상상력과 창의성이 부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상상력과 창의성은 경쟁력의 핵심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독서는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즉, 독서가 생존을 위한 개인과 기업,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이희봉의 독서여행, 오늘은 32의 보랏빛 엽서를 끝으로 들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유지훈, 진행의 이희봉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엽서에 실려온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스며간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온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스며간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온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